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문이 열렸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고향 앞으로, 저는 마이크 앞으로. 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은 129, 129, 129였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급할 때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길 때는 119를 부르셔야겠습니다만 가까운 병원 문 연대가 어디 있지? 가까운 약국 어디 찾아가야 하지? 안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검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르신들은 전화가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29번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안내를 해드린다라는 내용, 여러분의 상식을 또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 퀴즈로 내드렸고요.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저의 힌트가 또 강력했던 것 같고요. 119 119에 더하기 10, 129번. 5162님께서는요. 아들과 며느리 둘이 소방관인데 요즘 많이 힘들 텐데 내일 온다고 해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시장 보러 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9909님은 고향길 교육방송처럼 들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길이 막혀서 지루해도 배움은 쏙쏙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254님은 조카랑 광양으로 내려가는 중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아직 반도 못 갔지만 가족 만날 시간 소망하면서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광양까지 아직 절반도 못 가셨다고요. 그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해 준 그 정보를 보니까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귀성길 예상 소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40분, 서울에서 대전 3시간 40분, 서울 대구 7시간, 서울 광주 6시간 30분, 서울 부산 8시간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딱 생각하면은 어우 답답해지는데 고향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8시간이라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에도 이거 선물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도 챙겨주고 내 건강도 챙기고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학내일 조사 결과도 알려드렸습니다만 Z세대들도 건강기능식품 선물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뭔가 좀 제대로 먹어야죠. 효능도, 이거 돈도 많이 쓰는데 효능을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차윤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식품생명공학 박사. 네, 맞습니다. 라고요. 우리나라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팔리는 그 금액만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 큰 시장이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식품으로 보면 5조 원이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혹시 박사님도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선물을 하시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선물 안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최초 건기식 중 하나가 스쿠알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1990년도 초반 정도로 전 기억하는데 이때는 건기식을 모르시니까 선물을 드리면 다 처음 드시는 거 아니면 드시는 분들은 더 연달아 드시는 거 이렇기 때문에 좀 쉽게 선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드려봐야 다른 거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선물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3대장을 좀 추천하는데 요거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스쿠알렌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맞아요. 그 예전에 진짜 그 건강기능식품 이 체제가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잖아요. 예. 막 관광버스에서 팔고 막 신문 광고에서
막 내고 하죠. 옛날 분이시네요. 아니 부모님이 이제 드시는 걸 봐가지고 그 시절에 막 키토산 아유 그 티죠. 이러고도.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기능식품도 유행이 좀 맞아요. 빠른 것 같아요. 예. 강력하게 유행이 또 왔다 가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품의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이 너무 짧다. 굉장히 빨리 수명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쿠알렌 그때 진짜 열풍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글루코사민 네네네. 이런 것도 또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이고 열풍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또 역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일반 소비자들이 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요구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국밥 같은 거면 50년 전통, 100년 전통 이러면 호의도가 확 올라가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건기식은 신상 새로운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섭취를 못 하시거나 고르지 못해서 만족한 효과를 못 보시니까 다음에는 다른 걸 선택하는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새로운 제품에 되게 호의적이고 경험해 보려는 욕구도 강하고 그렇죠. 이게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오고 있네요. 김종무님이 밀크시슬 올려주셨었고 요즘에 또 막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어때요? 어떤 게 뜨고 있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왔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데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3대장이 있기는 해요. 그 3대장 그럼 지금 좀 보여줘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거의 유산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 건강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가 이제 허락을 받은 내용성, 이제 기능성 내용을 보면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효과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EPA하고 DHA 함유 유지. 요거 이제 오메가3라고 하는 거. 요거 혈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이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홍삼. 홍삼 빠질 수 없죠. 홍삼은 어디 좋냐? 그럼 이게 정말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기능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니까 뭐 홍삼은 두루두루 다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선물할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홍삼 같은 거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때 홍삼이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죠.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거는 이게 기능성이 식약처에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오메가3 혈관 할 때 이제 DHA, EPA 이렇게. 홍삼 이게 3대장. 3대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죠. 그러네요. 이거는 거의 이제 깨지지 않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건강기능식품 여러 개를 챙겨 먹기는 하는데 아니 같은 효소라 됩니까? 같은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파느냐? 그렇죠. 광고 모델이 누구냐?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비싼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능성 소재의 종류가 같고 함량이 같다면 비싸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데 비싸면 비싼 이유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오메가3 많이들 드시거든요. EPA하고 DHA 함유 유지인데 요거 물고기에서 얻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물고기에서 얻어낸 이 오메가3 계열들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근데 그래요? 드시면 뭐가 생기냐? 물고기 비린내가 나와요. 드시면 계속 트름 같은 거 하면 비린내가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생명공학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죠. 비린내가 없는 오메가3.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물고기 대신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제 발효시켜서 거기서 얻어내요. 그러면 똑같은 오메가3인데 이거는 먹어도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제 기호도가 좋아졌는데 대신 가격은 올라갔죠. 네네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효과, 기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능이 또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부터. 그렇죠. 아니 뭐 함량을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함량도 기준으로 명확히 있기 때문에 내가 2,000ml, 3,000ml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효능과 비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함량과 가격은 좀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면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원재료가 굉장히 비싼 소재들은 예. 이 기준이 있거든요. 100에서 뭐 1억 이러면 100쪽에 맞춰요. 예. 근데 소재가 좀 저렴한 것들은 이제 1억 쪽에 맞춰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양이냐 소재냐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예.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능한 한 싼 거 드셔보시고 예. 그리고 몸에 좋다 그러면 좀 좋은 걸로 올려보셔라. 이렇게 좀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회사들은 원료가 어느 나라 산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렇죠. 광고 포인트를 잡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왜냐하면 이제 원산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소재, 그럼 정제도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저렴하거나 가성비. 합리적인 거. 요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수입산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해외 직구 제품들. 그게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저 솔직히 해외 직구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외 직구는 해외의 기준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함량이나 농도 등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하.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 없냐는 좀 전문가들끼리도 토론을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기준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가능한 한 권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해외 직구 요것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큰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에서 만들면 네. 미국 기준에 접합해서 만들거든요. 아하. 근데 그 브랜드가 한국에 낼 때는 한국 기준을 맞춰줍니다. 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브랜드를 미국에서 직접 사오게 되면 미국 기준에 맞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함량이나 이런 게 높을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임상을 할 때 예.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사람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적용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분명히 메리트는 있으나 네. 가능한 한 내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 기준을 따른 것을 드시는 것을 좀 그렇죠. 권하고 싶다고 내 몸에 말씀드립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일단은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다. 중요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규정이 조금 더 세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까다로워서 힘들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뭐 경쟁력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되게 잘 만듭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KBS가 전문가들이랑 건기식 약 400개를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부당 광고를 한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광고 또 최근에 아주 유명한 여의사분의 그쵸. 예. 이슈가 좀 있었고 있었어. 예. 대표적인 과장 광고, 부당 광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자, 건기식 허가를 받으면 아까도 제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문구들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있음. 기능성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네. 자, 가끔 시중에서 건기식이 아니에요. 네. 일반 식품이에요. 허가는. 어허. 그런데 마치 뭐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뭐 당뇨, 골다공증 이런 말들을 넣단 말이죠. 이러면 일단 이건 무조건 허위 과장 광고, 부정 광고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건강 기능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식품을 가지고 예, 마치 그런 게 어디에 있는 좋습니다. 거지.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KBS 전문가들이 이제 건기식 400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미 이거는 건기식이라는 허가를 받은 제품. 만 본 거잖아요. 예. 자, 그럼 이럴 경우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런 이제 명확한 문구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좀 과장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구를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좀 어느 법이 내에서 하는데 그 마크가 없는 경우들은 그런 문구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약간 과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병이나 박스 포장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6글자. 그렇죠. 마크가 있죠. 꽉 찍혀 있죠. 근데 그게 또 비슷한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를 또 이제 넣어서 마치 그거인 것처럼 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6글자가 써 있어야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인정받았다. 소재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특히 유튜버들도 건강 식품인지 건강 기능식품인지 모를 약간 그 애매모호한 지역에 있는 것들 아니면 건강 기능식품은 맞는데 약간 그 기능을 너무 이제 과장하거나 호도하는 것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서도 그럼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요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아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거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그 제품에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네. 만약에 마크가 잘 안 보이는데 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 식이약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나요? 예, 그게 식품안전나라라고 아하. 하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제품 검색에서 그 제품명을 넣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허가가 되어 있는 제품이면 검색이 돼서 나오고요. 허가가 안 된 제품이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에는 식품안전나라에 가서 검색을 한 번만 하셔도 이게 만약에 일반 식품인데 그렇게 나쁜 이제 좀 과장된 문구를 쓰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하실 수가 있죠. 아하. 지금 이제 그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좀 코너 속의 코너 갑자기 하나 만들어도 네네. 됩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느낌으로. 야, 이게 떨리죠. 왜냐면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고 네네. 있는데 3050님이 무릎 건강. 무릎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효과를 어느 정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뒤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약과 어떤 건기식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거 같이 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면 무릎 지금 쪽도 할까요? 봐봐 관절 건강 기능 식품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중에도. 네, 요것도요. 일단은 우리나라 건기식 종류가 엄청 많은데 소재들이 많은데요. 네. 무릎 관절 쪽과 그리고 관절과 관련된 것도 식품안전나라에 가시면 기능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별로 검색이 그래서 돼요? 뭐 혈관이니 당뇨니 아. 간이니 피로니 뭐 수면이니 이렇게 그 기능별로 검색이 되는데 거기서 관절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허가되어 있는 재료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고 예. 정확하게 정말 설명도 잘 돼 있어요. 야, 그리고 제품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특정하게 어느 한 소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아니고요. 식품안전나라에 가서 관절 관련된 게 검색이 되시고 싶으면 한번 들어가셔서 관절 검색을 좀 해보시면 정말 정확한 정보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쵸, 사이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자, 한규봉님이 박사님 통풍이 있는데 오메가3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통풍은 그 단백질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메가3는 그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접근도 가능하긴 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메가3 계열의 이 유지들을 네. 물고기에서 얻는데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통풍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는 식재료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제를 하잖아요. 그럼 예, 다 예. 제거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메가3 자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저의 관점인데 정제를 하고 나서 정제가 만드니까.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랑크톤이나 다른 소재에서 얻어낸 오메가3 계열들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뽑아낸. 네.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뽑아낸 것이 아닌 걸 써보는 거죠. 아하.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이게 궁금한 게 이 속된 말로 약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발 이거 있죠. 건강기능식품은 약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어서 이거 이제 어감만 전달하려고 이 표현을 쓰는 건데 사람마다 이게 약발이 달리 받는다라는 그쵸. 게 있고 예. 이게 나랑 궁합이 잘 맞네라는 예. 경우가 정말로 사람마다 다른가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적으로 건기식을 사세요. 그러면은 의욕차게 사시고 한 1주, 2주 딱 먹습니다. 네. 별 변화가 없네? 좋아, 그럼 한 달. 한 달을 딱 드세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건기식 포장 단위가 한 달 단위가 되거든요. 예. 그럼 샀던 하나를 다 먹고 나면 이제 고민하시죠. 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건기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상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식약처에. 네. 근데 네. 그 임상 결과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12주 정도 진행된 경우들이 많아요. 12주. 그러니까 12주면은 3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3개월 정도에 진행이 됐으니까 3개월 정도는 먹어봐야지만 어떤 임상적 결과가 이제 그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좀 빨리빨리 급하다 보니까 1, 2주에 효과가 없으면 또 1, 2주에 효과가 막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드셔봐야 되고 이게 또 약처럼 바로 효과 이제 나오지 뭔가 효과 않습니다.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예. 거. 그래서 식약처에서 쓰라고 하는 문구도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죠.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무섭네요, 저기. 8389님이 60대시라고 하는데 네네. 골다공증 이제 걱정이 되신다고 예. 뼈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나와 있는 거 먹으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질문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골다공증이 이미 있으시면 이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우선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서 아직 골다공증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단계, 네. 즉 예방이 필요하거나 약간의 걱정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건기식 중에 골다공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소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소재들이 들어간 건기식을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거를 좀 늦춰줄 수가 있죠. 이게 그 멸치 많이 먹고 네. 우유 많이 먹어서 이제 칼슘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거랑은 어떻게 그렇죠. 다른 이제 거예요? 칼슘은 골다공증으로 가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1번. 네. 자, 그런데 칼슘이 뼈로 갈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인. 예,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뼈에 얘네들이 잘 가서 붙으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슘만 먹는다고 골다공증이나 뼈가 단단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건기식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처럼 조합. 예, 이게 보컬에 래퍼에 댄서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토탈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는 그런 이제 건기식들이 최근 트렌드 정도로 나오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먹어도 된다. 이런 거는 요즘은 거의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 작은 봉지에 예. 영양제 한 서너 개가 같이 들어있는 그렇죠. 예. 그런 종합 이것도 종합 그건 비타민이라 해야 되나? 비타민제죠. 예. 네, 그런 식으로도 건기식 중에 나오더라고요.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에 다 넣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 소재가 아니라 두세 개의 소재들을 섞어서 원하는 특정 효과들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흐름들도 시장에 이제 있죠. 그러면 그 조합별로 성분별로 요거는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혹은 이거는 같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예. 하는 게 따로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비타민 C, 뭐 셀레늄, 뭐 철분과 같이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요. 칼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런 것들과 같이 먹으면 좋고요. 뭐 엽산은 아미노산과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사람이
이것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그죠. 이게 음식을 포함이 통해서 돼 있네. 먹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자꾸 이렇게 건기식과 건기식의 어떤 궁합, 즉 상승작용 또는 그것에 서로 이제 나쁜 영향 이런 거에 너무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사람은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한 한 적정량 대신 이런 거죠. 잘 먹고 있는데 또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안 좋거든요. 이제 과잉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케이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셀레늄을 먹는데요. 네. 그 브라질 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땅콩 같은 거요? 땅콩 같은 큰 거 있잖아요. 예, 브라질 근데 넛. 브라질 넛은 그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한 3알 정도만 먹어도 하루 권고량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셀레늄을 먹으면서 네. 브라질 넛을 뭐 하루에 30알씩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셀레늄이 너무 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속에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좀 보시면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좀 전문가들하고 1차적인 상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셀레늄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산화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는데 셀레늄은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피로 개선, 뭐 노화 방지 이런 데에 좋다고 하는데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철분이나 칼슘을 같이 먹으면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 무기질을 섭취할 때 네. 들어오는 그 채널이 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끔 겹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무기질이 들어올 때 B라는 무기질도 글로 꼭 들어오게 되면은 B가 못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차이를 두고 먹는 게 좋다. 좀 시차를 두고. 왜냐하면 채널이 이제 이미 다른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뒷차가 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 같은 채널을 이용해야만 하는 이용해야 애들. 되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 먹고 뭐 점심에 두 번째 거 먹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유산균하고 비타민 C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비타민 C가 예.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비타민 C 먹으면 제가 이상하게 속이 쓰려요.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비타민 C의 화학적 명어가 아스코르빈산이에요. 예. 산을 나타내는 산성을 띠기 있는데 아. 유산균이 산에 강한 특성이 있지만 산이 어쨌든 많으면 걔도 세균이라서 죽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개가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어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비타민 C 때문에 애써서 먹은 유산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약간의 좀 시차를 두면 예. 된다. 실제로 이런 경우 가장 더 영향을 주는 건 항생제예요. 예, 감기약 같은 거 드시는데 유산균 드시면 그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타민 C보다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드실 때에는 그때는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죠. 시차는 뭐 한두 시간 정도면 됩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드셨으면은 네. 중간 식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2-3시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 님이 건기식도 식전, 식후에 나눠 먹어야 하냐고. 아, 그게요. 식전 식후에 먹어야 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요것도요. 예. 그 명백하게 섭취 방법이라는 거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아, 섭취 방법까지도요? 예, 그래서 오. 대부분은 식후나 식중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식후 혈당을 낮추는 건기식 소재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얘는 식후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언제 먹어야 돼요?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건기식의 종류에 따라서 섭취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알약처럼 생겼지만 얘의 특성 때문에 꼭 식전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네. 그 약처럼 그냥 식후에 드시거나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가요? 공복에는 뭘 먹어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예. 공복엔 밥을 먹어야죠. 공복에는 일단 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김종무님이 비타민 C 오버도즈 아, 그렇죠. 이런 거 있다고 예,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메가도스라고도 표현을 예,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이 아니라 한꺼번에 빠르게 확 섭취하는 그렇죠. 예. 10개 알씩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퍼 비타민 C 요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양을 괜찮아요? 막 늘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잉증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과잉증. 예. 그러면 이제 비타민 C가 과잉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하루 양이 얼마냐? 2g 정도거든요. 네. 그럼 머릿속으로 잘 안 오시죠? 2g이.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비타민 중에 이렇게 포 단위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한 포 딱 뜯어서 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 네네네. 그거 포장 단위가 2g 내지 3g이에요. 그럼 영양학적으로 그거 한 포 정도 드시면 예. 하루 먹어야 되는 거의 상한선을 다 드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하이퍼 상태로 뭐 과량으로 먹으면 더욱더 오버가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과잉증으로 위염, 설사, 복통, 결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영양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주 가무를 너무 과하게 즐긴 다음 날 뭐 요럴 때 살짝 좀 하루 정도는 한 끼 정도 이렇게 좀 세게 먹는 건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출은 과잉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비타민 C를 그렇게 한 방에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요 비타민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게 과량 복용에서 거의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런데 비타민 C마저도 안전한 애도 과잉증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타민 중에 독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비타민 A 같은 거 생각보다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심각한 과잉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타민도 어떤 정량 내에서만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어차피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 해서 소변이 이제 노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비타민 C는요. 예. 원래 색깔이 없어요. 그러네. 비타민 C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몬색으로 노란색 있잖아요.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순수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 자체는 물에 녹으면 무색입니다. 제가 먹는 그 태블릿도 흰색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 C를 먹고 노란 게 나오면 비타민 C가 나간다 생각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과잉증이라는 거는 네. 내 몸에서 배출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또 드십니다. 또 드세요. 그 몸이 계속적으로 과잉 상태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잉증이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드시고 이제 하루 이틀 먹고 안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어쨌든 과잉증은 따라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 몸을 대상으로 그렇게 무리해서 뭘 테스트해볼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긴 근데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음주 가무를 너무 과하게 한 다음 날 정도 한 잔 정도는. 예.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하루에 다 먹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13개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진수 님도 간에 부담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먹든지 네. 이게 여러 개를 먹으면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건강 염려증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식사량이 좀 적으신 분들. 그럼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건기식으로 배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네네네. 그렇게 과량을 먹었을 때 이렇다 저렇다 이게 명확하게 나온 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너무 많은 걸 드시는 것은 조금 몸이나 신체, 장이나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네요 말이.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증상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 몸이 어떤 걸 필요로 할 때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전 국민이 만성 피로 그쵸? 아닙니까? 예, 맞아요. 힘이 없고 피곤할 때는 뭘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제일 좋은 건 잠이죠.
자야죠 일단은. 안 그렇겠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네. 자 그런데 그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 건기식이 허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를 찾아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피로 탁 찍으니까 총 11개가 나오거든요. 11개가 허가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실 추출물, 인삼, 홍경천 추출물, 홍삼 뭐 이런 것들 11개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 기능성 내용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명확하게 피로 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좀 과장 광고나 이렇게 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 알고 있어요. 네. 피로는 뭐 때문이죠? 곰 때문이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등에 매달려 있는 곰. 네. 간에 대한 것들을 좋게 하면 피로도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간을 또 보면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건기식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이 피로 건강에 좋은 거냐?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피로다. 그럼 이게 간 때문이다 생각하고 간을 챙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로는 말 그대로 피로와 관련된 건기식. 내가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능성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는 알코올로 인해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알코올, 산화 스트레스라고 명확하게 딱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이 약해져서 피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로면 피로, 간이면 간. 이렇게 딱 잡아서 건기식을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주연님이 저는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밀크시슬도 먹어요. 간 보호하려고. 근데 밀크시슬이 간 보호에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기능은 있고. 예. 그게 이제 병 주고 약 주고인데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아니 아까 그 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결론을 내자면.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뭐 비타민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로 그러면 또 이제 피로 비타민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비타민은 몸의 활성을 올리는 건 맞지만 얘가 피로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러면 약간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들, 뭐 피로랄지, 피로 개선 이런 말들도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명확하게 한 11개 정도만 허가가 되어 있지 나머지들은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대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문제시가 됐던 잘못된 문구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 기자, 저도 이제 그 피로 개선제 이렇게 먹고 평소에 4-5시간 자면서 왜 피곤이 안 풀리는 그렇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참 수면 잠자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면도 있죠. 수면의 질을 좀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도 따로 있나요? 예, 최근에 나왔어요. 예. 이게 없다가. 그런데 이게 수면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수면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가 불면증, 하나가 코골이와 같은 수면 무호흡. 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건기식 중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불면증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거든요. 네. 기능성 내용을 보면요.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명확하진 않아요. 예. 이게 불면증인지 아니면 뭐 코골인지. 어쨌든 이런 걸로 한 5가지 종류의 건기식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고 시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5개 정도면요. 아직 걸음마 단계? 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부족하고 개선되고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락티움이라는 소재인가요? 그렇죠. 우유에서 예. 뽑아낸 거 있다 하던데 이런 게 이제 맞아요. 도움이 되는 정확히 거예요? 하시네요. 왜냐하면 락티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우유가 예. 옛날부터 잠이 안 오면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으면 잠이 온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소재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면과 관련된 쪽으로 이제 건기식 허가를 받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 왜 잠이 올까? 그럼 그 성분 때문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따뜻한 우유를 주면서 오는 그 심리적인 릴렉스, 안정. 그리고 이제 우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어떤 기억, 잠재의식.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보면은 그런 심리적 영향도 크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성분 때문에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는 어려워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이런 건기식 드셔도 별로 개선이 안 됐는데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잠을 자는 것도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주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뭐 한 영양에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한두 가지로 그냥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맞아요. 평소에 약간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치료제를 이미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자기가 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압이랄지 혈당이랄지 고지혈이랄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치료약을 끊고 건기식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왜? 약을 먹는 게 싫어서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치료제를 끊으면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건기식은 치료 효과보다는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건기식보다는 의사의 진찰과 진료 그리고 처방이 우선된다는 거.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과 식품과 그 중간에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치료제인 약을 10점으로 놓고 봤을 때 건기식의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저는 한 3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가기 전 단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 중에 약간의 보조적인 도움. 대부분 이제 장 관련된 거 치료 받으실 때 장 치료 이제 뭐 위궤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위궤양을 재발을 막을 때 그럴 때 유산균이 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이지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은 건기식에서 조금 약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약과 건기식의 어떤 위치를 정확히 아시고 나에 맞도록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끝내야 돼요. 정주철 님이 상추 먹으면 잠 잘 잔다고 하시죠.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것들도 좀 많이 바로 잡아주셨었고요.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이죠. 조금 전에는 이제 거의 증문즉답까지 좀 있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거. 그 외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해드리죠.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425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몇 번씩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개인 파산 신청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개인 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이전 파산 이력으로 재판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여러 번 파산 신청하실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다음 파산 신청이 가능해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파산 신청 면책 확정 이후에 7년, 이 7년이 지나야 개인 파산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에서 파산 선고 그리고 면책 결정까지 한 짧게는 6개월, 한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개인 파산은 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9701번님, 9701번님 보내셨는데요. 이 새마을호는 모두 ITX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럼 코레일 그리고 ITX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ITX는 브랜드고요. 코레일은 회사 이름입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를 이제 영어로 코레일 이렇게 쓰게 되고요. ITX는 KTX 같은 브랜드죠. 브랜드. 기차의 등급을 나타내는 브랜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열차는
KTX, 일반 열차가 IT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KTX가 한 330km까지 이제 시속이 난다면 ITX는 한 150km 정도의 속도고요. 네. 그 안에 또 열차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 KTX 같은 경우에는 KTX 산천, 뭐 이음 이런 게 있고요. 네. ITX는 ITX 새마을,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거죠. 청춘 호도 청춘, 있고요. 네. 그래서 맨 앞에 코레일은 회사 이름, 중간은 브랜드, 마지막에 열차 이름. 또 참고로 SRT는 네. 민자 회사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취자 임수성님, 한국에는 약국 프랜차이즈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약국 프랜차이즈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둘러보세요. 예, 같은 이름의 약국 그 간판이 아마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약국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약국 프랜차이즈는 6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드러그 스토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이랑 편의점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약품 또 화장품 같이 운영하고요. 또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식으로 이렇게 약국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지난 2022년 이 약국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약국 가맹점 수가요. 이 전국의 4,090여 곳에서 4,500여 곳으로 10% 넘게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약국 5곳 중에 한 곳이 가맹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은 ETF 관련된 질문도 올라온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1342님, 은도 ETF로 투자할 수 있나요?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은 ETF가 국내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있나요? 또 네. 해외에도 엄청 많고요. 근데 대부분 국내에 상장돼 있는 건 은 선물 ETF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 가격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은은 실물로 투자하기에는 그 어때요? 비용이나 가격 대비 부피가 크다 보니까 보관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게 일종의 수수료인데 네. 그 비용으로 따졌을 때 거의 투자했을 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금융 쪽으로 투자하신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다만 이것도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 만기 월물을 교체할 때마다 또 한 번 비용이 발생해서 실제 은 현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게 귀금속은 이제 금으로 대표되고 실물 경기와는 구리가 조금 더 비슷한데 그 중간에 약간 좀 애매모호한 점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 같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부록 함께하는 날인데요.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부의 세계사를 읽어봅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내일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1라디오와 그리고 유튜브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